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사람은 끼케야 동시에 한두 가지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가지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계획이 점점 더 많아질 때 강제로 생각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돌아가는 원리랑 비슷합니다. 매니에 사장이 있고 중간관리직, 부장, 팀장, 그리고 밑에 수많은 사원들이 있습니다. 사장이 일일이 직원에게 1대1로 지시보다 중간관리직에게 시키는 게 시간과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아껴준단 말이지. 계획도 비슷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목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의 프로젝트로 엮어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계획들이 생기겠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하는 건 상위 프로젝트 몇 가지, 그것뿐이어야 합니다. 밑에 수많은 계획들은 그 프로젝트 아래에 소속시켜서 열심히 써두세요. 지금 어디쯤 진행됐을까 궁금하다면 아 맞다,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A가 있구나 하고 기록했던 계획을 다시 확인하면 그만입니다. 머릿속을 죄다 비우고 프로젝트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1시간 몰입하는 것과 1시간 멍 때리는 것 되돌아보면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건 집중할 에너지를 잘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잘 배분하려면 하루를 조금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점심 저녁 식사를 기준으로 하루를 3등분하고 내가 언제 가장 팔팔할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집중할 수 있는지 알게 되니까 어려운 과제와 쉬운 과제를 적절히 배치할 수도 있고 내가 아침형 인간인지 야행성 인간인지까지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했더라? 지나간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무의미한 짓입니다. 어제 그리고 일주일, 한 달 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종종 계획을 막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보기, 즉 계획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제와 다른 행동을 만들고 실제로 나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다이어리를 열고 여러분의 계획을 보세요. 정말 평가가 가능한 계획인가요?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건 내 능력 그리고 과제의 진행 상황,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 대해 제대로 모르니 당연히 다음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려면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획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나는 무슨 기준으로 계획을 평가할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책 몇 권 읽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건지 알아요? 책을 왜 읽을까요? 주구장창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근본 목적은 생각의 변화란 말이죠. 그러면 읽었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지 제대로 책을 읽었다 볼 수 있겠죠?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내 삶과 비교도 없이 무작정 나 몇 권 읽었어요 자랑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책을 100권 읽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전부 다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책을 읽을 때도 그게 나에게 딱히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박혀있다 보니 몇백 권을 읽어도 변화가 찾아올 수 없는 거죠. 책 그리고 인풋을 통해 성장을 하고 싶다면 그 정보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정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관리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나름 몇 년간 한 분야만 파다 보니 이 부분에서 정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닥 나에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노력해야 한다라는 막연한 구름 같은 생각만 잔뜩 있고 막상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개념은 비어있는 상황인 거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다 될 것 같죠? 종종 은퇴하거나 나름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저에게 코칭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30년 뒤에 은퇴할 때쯤 후회합니다. 때는 이미 늦었죠. 다른 걸 시도하기엔 에너지도 돈도 시간도 부족하니까 자아실현, 자기탐구는 지금 당장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합니다. 뒤로 미뤄봤자 해결되지 않아요. 야심한 밤에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배달앱 켜고 어떻게든지 찾아보잖아요. 목표를 빠르게 이루는 방법도 동일해요. 내가 그 목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그 부분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 정말 하고 싶으면 자투리 시간, 여유 시간 상관없이 무작정 들이받고 본다니까? 그러다 보면 뭐야, 주 100시간? 그 정도 경지는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시간 관리 잘하고 싶으면 다이어리 계획법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절실하게 관심이 많은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해요.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은 완전체로 딱 우리 눈앞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애초에 완전체로 존재하지 않는 걸 열심히 쫓다 보니 그만큼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요.
저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원리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면서 특히나 더 강하게 기억에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기억에 남은 이유는 여러분이 그 경험에 대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좋고 나쁘고 싫고 흥분되고 등등등,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판단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건 무작정 경험을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험을 하더라도 이런 강렬한 포인트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느낀 점, 좋아하고 싫어하고 못하고 잘하고, 이렇게 경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판단을 내리며 계속해서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장점은 번쩍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항상 SNS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Just do it 하지 말라고요. 많은 분들이 성취감 뽕에 차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제대로 된 판단 없이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늦었다고 판단이 들 때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들인 시간이 있는데 원래 그런 거야, 원래 힘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그걸 포기하게 되면 아까운 내 시간, 노력, 돈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무언가 닥치고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를 분석해 봅시다. 이 도전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냉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성취감 뽕이 사라졌을 때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속마음을 제대로 분석해야 하고 내 약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헬프를 외쳐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분석 없이 무작정 도전하는 것은 결국 내 삶에 무책임하다는 말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구글 타이머, 뽀모도로, 이렇게 알려진 시간관리 방법이 있거든요. 시간이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분명 도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 기한이 없어야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혹은 새로운 창의적인 기획, 이런 것들은 마감 기한을 정했을 때 현실과 타협하는 수준으로 결정돼요. 문제의 해결 혹은 퀄리티를 버리고 마감 기한을 맞추는 데만 중점을 두게 됩니다.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과제에선 오히려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시간관리 비법으로 시간 기록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쪽짜리입니다. 약 3년 전에 한계를 느끼고 완전히 폐기해버린 비법이에요. 문제점 1. 몰입을 의도적으로 끊어버린다. 종종 무아지경으로 몰입을 이어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시간 기록을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몰입을 죄다 끊어놓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성과의 핵심은 몰입인데 꼴랑 기록하겠다고 그걸 다 날려먹는 거죠. 문제점 2. 기록보다 중요한 건 분석력이다. 시간 기록을 하느니 차라리 제 컨텐츠를 보면서 시간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게 훨씬 좋아요. 시간을 열심히 기록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걸 분석하는 분석력이지 기록 자체가 아니거든요.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는 시간 기록을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않아요. 시간 관리를 잘하고자 시도했던 방법이 오히려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어때요? 두렵죠?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진단 말이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대부분은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려요. 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를 되돌아봄, 즉 셀프 피드백이 필요한데 갑자기 큰 변화를 겪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든단 말이야. 처음에 자신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 만약 제대로 오래오래 성장을 하고 싶다면 변화의 폭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해요. 한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이라면 2계단, 3계단을 노리는 게 아니라 1.1계단, 1.2계단을 노리는 게 우리의 성장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은 분 많을 텐데 이것 하나만은 진짜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골라내려면 결국 내 끌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 그런데 그 끌림과 비슷하게 헷갈리는 게 있단 말이야. 쾌락,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확 달아올랐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야식을 먹고 후회하거나 유튜브로 한 세월을 보내고 현타가 오는 것, 그리고 성취감을 엄청나게 느꼈다가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 성과가 좋은 것도 좋지. 그런데 그게 지속성이 없다면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짧게 불타오르는 쾌락 말고 길게 은은하게 지속되는 끌림을 찾아봐요. 300명 넘게 코칭을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달까? 최소한 자기개발 안에서는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다. 당신은 어느 쪽일까? 만약 행복한 척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 과장, 포장을 통해 내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고 그게 사실 모래성을 쌓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을 때 멈추지 못한다. 성취감에 중독되어 앞으로 가자, 성장하자만 되풀이할 뿐이다.
일의 진심도 없이 영혼 없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만을 반복하면서 한 분야에 몇십 년 있다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일 때가 있다. 시간관리, 그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 시간관리의 핵심은 관리에 있지 않다. 관리 통제가 아니라 비어있는 시간에 무엇을 채워나갈지, 그리고 그걸 정의하기 위해 생각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체성의 개념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시간을 낭비할 것 같은가? 무작정 참고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 말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부분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목표를 뚜렷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북유럽풍의 31평 주택을 짓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집안의 가구는 이렇게, 벽지는 저렇게, 화장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부를 짚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이죠. 스스로 목표를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점검해 볼까요? 먼저 목표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속에 숨겨진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그 역할의 행동을 정의해 봐요.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봅니다. 막연하게 성장을 외치는 것보다 이 방법이 확실합니다. 내가 어떤 기술, 재능을 성장시켜야 하는지 한눈에 확 들어오니까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굉장히 또렷해지니 선택과 집중도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목표, 계획, 주구장창 세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너 그걸 왜 하고 있니?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빈 시간에 무엇을 채울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버리는 게 이 질문이거든요. 너 그걸 왜 하고 있니? 허나 이 질문을 하지 못하는 건 이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내 심년, 속마음,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했던 것, 내 약점, 치명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치만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현재 내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은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 꼴이 되니까요. 다 같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멍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손가락을 탁탁 치면서 그 친구의 정신이 돌아오게 해줬어요. 당연히 시험 점수는 제가 더 좋았습니다. 대충 봐도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며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1시간 공부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1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요. 하지만 A는 미친 성과를 내고 B는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았어요. 한쪽은 시간을 어떻게든 버리려고 했었고 한쪽은 시간을 어떻게든 잡고 싶어 했거든. 절대 하면 안 되는 시간 관리는 이렇게 시간을 버리려고 마음먹는 것이에요. 시간 관리는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봐요. 정말 몰입을 하고 싶은 건지, 하기 싫어서 대충 시간을 때우려는 건 아닌지,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야. 계획을 짜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건 이 계획이 A부터 Z까지 어떻게 목표로 이어지고 그게 나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 로드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사람만 가능해요. 우리는 절대 자신에게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않거든.